조선 현종 11년 서기 1670년 번잡한 한양의 골목길 깊숙한 곳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허름한 집에서 이름 없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장희빈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역관 장영으로 비록 천한 신부는 아니었으나 양반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중인 계층의 지위였습니다. 역관은 외국어에 능통하여 외교 실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지만 사대부들의 시선 속에서는 언제나 기술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한계를 지닌 존재였죠. 어머니 윤씨 또한 양반의 첩이었던 서출 출신으로 옥정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굴레에 갇힌 채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서름, 그리고 미천한 신분이 주는 멸시로 점철되었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들이 서당에서 유려한 한문을 배우고 무예를 익히며 미래를 꿈꿀 때 옥정은 남루한 옷을 입고 시장을 기웃거리며 푼돈을 벌거나 낡은 집에서 허들의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배고픔은 익숙했고 무시당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 앞에 언제나 천안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굴욕감은 그녀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훗날 그녀를 움직이는 강한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옥정은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듯한 강한 내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딸의 비범한 미모와 타고난 영리함을 일찍이 알아봤습니다. 윤 씨는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렵게 모은 사재를 털어 딸에게 온갖 교양과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법, 검은고를 연주하는 법, 그리고 궁중 예법까지. 옥정은 타고난 총명함으로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는 또래 아이들을 압도했고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지녔습니다. 춤과 노래, 시와 그림에도 능통했으며 특히 섬세한 손재주로 펼쳐내는 바느질 솜씨는 고운 비단, 옷감을 다루는 궁녀들 사이에서도 최고로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옷은 고운 비단 위에 한 폭의 그림을 수놓은 듯 아름다웠고 왕실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눈부신 미모와 뛰어난 지성이라면 이 천한 신분의 굴레를 반드시 벗어 던질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강렬한 야망의 불꽃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유리벽에 갇힌 채 바깥의 자유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작은 새처럼 그녀는 늘 더 높고 넓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고 싶었습니다. 그 열망은 때로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대로 머무를 수 없다는 뜨거운 외침이 메아리쳤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옥정에게 드디어 운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윤 씨의 인척이었던 장선징의 도움으로 그녀는 조선의 심장부 궁궐로 입궁하게 됩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 안은 철저한 계급 사회이자 끝없는 암투와 음모가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궁녀는 계급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낮은 신분의 궁녀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옥정은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의 총애를 받으며 친박 라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침방은 왕실 의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로 옥정은 이곳에서 뛰어난 바느질 솜씨와 섬세한 미적 감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늘 명성왕후의 곁에서 궁궐의 엄격한 분위기를 익히고 권력자들의 복잡한 심리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표정 변화 하나, 사소한 움직임 하나까지도 그녀는 놓치지 않고 분석하며 자신의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말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궁궐의 미로 같은 복도와 은밀한 대화 속에서 그녀는 권력의 이치를 체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궁궐의 최고 권력자, 왕숙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이 답답한 궁궐의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숙종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준비된 사냥꾼처럼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궁궐에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옥정은 남다른 미모와 타고난 총명함으로 곧 숙종의 눈에 띄게 됩니다. 숙종은 당시 혈기왕성한 젊은 군주였고 엄격하고 답답한 궁궐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비인 인현왕후는 온화하고 단아했으나 숙종의 젊은 혈기와는 어딘가 거리가 있었습니다. 숙종은 정치적 압력과 왕실의 규율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상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새로운 자극과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런 숙종에게 옥정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혹은 삭막한 궁궐에 피어난 한 송이 화려한 꽃처럼 신선한 활력소로 다가왔습니다. 숙종은 옥정의 눈부신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재치 있고 유려한 언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다른 궁녀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녀의 지성은 숙종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그녀와의 대화는 숙종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옥정은 숙종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고 그의 취미와 관심사를 재빨리 파악하여 그에 맞춰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녀는 숙종이 좋아하는 시를 읊고 그림을 논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밤마다 숙종은 은밀히 옥정을 찾아 그녀의 처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옥정에게 값비싼 비단 옷감을 선물하고 궁중의 귀한 보물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옥정은 숙종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여인,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야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껏 겪었던 모든 서름과 멸시를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궁궐 내 다른 여인들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궁녀들의 원한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하지만 왕실의 사랑은 언제나 질투와 견제라는 그림자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궁궐 내 여인들의 삶은 한 남자의 마음에 따라 그리고 그 남자의 어머니와 정비의 시선에 따라 좌우되는 비극적인 숙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옥정의 존재는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와 정비인 인현왕후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성왕후는 왕실의 권위와 품위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왕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옥정의 미천한 신분과 타고난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남다른 야심을 일찍이 간파하고 경계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하구나. 감히 왕실을 넘볼 눈빛이렸다. 천한 피를 가진 자가 왕의 마음을 농락하여 왕실의 근본을 흔들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요사스러운 기운을 가진 계집은 결단코 궁궐에 둘 수 없다. 당장 내쫓아라. 명성왕후는 옥정이 아들 숙종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여 왕실의 혼란을 초래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녀는 옥정의 존재가 왕실의 질서와 품위를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왕실의 전통과 질서를 수호하려는 명성왕후의 의지는 확고했으며 그녀는 옥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인현왕후 역시 옥정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명성왕후의 강경함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녀는 옥정의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명성왕후는 옥정을 궁궐 밖으로 내쫓는 강경한 결단을 내립니다. 숙종은 옥정을 다시 궁으로 들이려 했지만 어머니의 서슬 퍼런 반대와 엄격한 압력에 부딪혀 옥정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모자의 정과 왕실의 엄격한 위계 속에서 숙종은 무력하게 옥정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정은 왕궁의 차가운 문을 뒤로 한 채 다시 한양의 낡은 사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뜨거운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이 치욕을 되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것을, 나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궁 밖에서도 그녀는 숙종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은밀히 서신을 주고받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날카로운 칼을 가는 듯 자신의 지성과 미모 그리고 권력을 향한 열망을 더욱 갈고 닦으며 재기를 꿈꿨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욱 강력하고 냉철한 힘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밖에서 와신 상담하며 다시 궁으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좌절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옥정에게 다시 한번 궁으로 돌아올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숙종 9년 1683년 숙종의 어머니이자 옥정을 궁 밖으로 내쫓았던 가장 강력한 존재인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성왕후의 죽음은 옥정에게 드리워졌던 가장 큰 그림자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명성왕후의 국상 기간이 끝나자마자 숙종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옥정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듯한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성숙해져 있었고 그녀의 지성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종사품 수건이라는 품계를 내렸습니다. 수건은 궁녀의 가장 낮은 품계였지만 옥정과 숙종에게는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숙종의 뜨거운 사랑은 옥정의 품계를 그야말로 빠르게 높여주었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녀의 존재감은 궁궐 안에서 급격히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연달아 품계가 올라 수건이 수기가 되고 곧 종일품 귀인에 오릅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그녀의 파격적인 승진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빛과 함께 그녀의 비범함에 대한 인정 또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 속에는 늘 견제와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옥정은 자신의 신분 상승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더욱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 12년 1686년 옥정은 정일품 빈의 품계인 희빈에 책봉됩니다. 희는 상서롭고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희빈은 왕비 다음으로 높은 품계로 왕실의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위직이었습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장옥정이 조선 최고의 자리 중 하나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당시 철저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입지전적인 성공이었으며 그녀의 삶은 신데렐라 이야기에 비견될 만큼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 또한 덩달아 높은 관직에 오르며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오빠 장희재는 훈련대장에 오르며 군권을 장악했고 외척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장희빈은 이제 명실상부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으며 그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인 남인이 다시금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이제 장희빈과 남인 세력의 세상이 되는 듯 했습니다. 희빈이 된 장옥정은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궁궐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의 거처는 왕의 침전 바로 옆에 위치했고 왕은 밤마다 그녀를 찾아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조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대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권력은 인현왕후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왕비로서의 위엄과 온화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숙종의 마음이 희빈에게로 완전히 돌아선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희빈의 눈부신 미모와 숙종의 광적인 사랑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급작스러운 승진과 과도한 권력 남용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희빈을 둘러싼 권력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영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누군가에게는 패배를 의미했고 그 패배자들의 원한은 서서히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정점에는 왕자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숙종 14년 1688년 장희빈은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훗날 조선의 제20대 왕경종이 될 왕자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던 숙종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원자의 탄생은 숙종에게 희빈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불어넣었고 그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아기의 맑은 울음소리는 장희빈에게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숙종의 총애만을 바라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오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마침내 모든 것을 쥐게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자의 탄생은 동시에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왕자의 존재는 왕실 내부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깊은 사랑과 총애 속에서 마침내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습니다. 숙종 14년 1688년 그녀는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훗날 조선의 제20대 왕경종이 될 왕자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던 숙종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원자의 탄생은 숙종에게 희빈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불어넣었고 그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아기의 맑은 울음소리는 장희빈에게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숙종은 이 아들을 망설임 없이 원자로 책봉하려 했고 이는 곧 조정의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인현왕후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기에 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삼는 것은 사실상 인현왕후를 패하고 희빈을 왕비로 세우려는 수순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왕실의 근본과 예법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전통과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서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원자 책봉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왕비가 살아있는 동안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고 이는 왕실의 근본을 뒤흔드는 역모와 다름없다. 고 맹렬히 항변했습니다. 영의정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의 대신들은 숙종에게 맹렬히 간언했고 조정은 격렬한 논쟁으로 매일같이 들끓었습니다. 대신들은 새벽부터 궁궐 앞에서 숙종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 것을 간청하며 연자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충심은 뜨거웠으나 숙종의 희빈에 대한 광적인 사랑과 왕실의 후사를 잇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는 그 어떤 간언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오히려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역모로 몰아붙이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인 세력의 대신들은 대거 유배되거나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자리에는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의 인사들이 채워졌고 조정은 피바람이 부는 살벌한 숙청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기사왕국이라 부릅니다. 이 피의 숙청은 남인 세력에게는 권력을 거머쥘 기회였으나 서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고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되었고 사림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숙종 15년 1689년 숙종은 마침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그녀를 궁 밖의 덕성궁으로 내쫓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인현왕후의 폐위는 조선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조정은 물론 백성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화하고 인덕이 높았던 인현왕후를 지지하던 백성들은 그녀의 폐위를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인현왕후의 폐위를 애도하는 민요가 전국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는 숙종의 강압적인 결정으로 인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왕비의 자리에는 장희빈이 올랐습니다. 장옥정은 꿈에 그리던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고 그녀의 가족과 남인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며 숙종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빠 장희제는 훈련대장에 오르며 군권을 장악했고 그의 세력은 궁궐 내외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는 조선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자 남인 세력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이제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으며 그녀의 손짓 한 번에 조정의 분위기가 좌우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위세는 감히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자리에 오른 장희빈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게 얻은 이 자리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인현왕후를 지지했던 서인 세력의 반발은 여전히 강했고 그녀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잔인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그녀의 욕망은 이제 멈출 줄 몰랐고 이는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비의 화려한 면류관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고 불안정해졌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이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동시에 파멸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은 점차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은 이제 조선의 국모로서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조정의 향방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를 비롯한 외척들은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장희재는 훈련대장으로서 군권을 장악했고 그의 세력은 궁궐 내외로 뻗어나갔습니다. 남인 세력은 장희빈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장악했으며 폐위된 서인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되거나 먼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권력에 힘을 실어주며 그녀의 뜻에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조선의 운명이 쥐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함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천한 장옥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장희빈은 점차 고독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왕비의 자리는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외로움만이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궁궐을 서성였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모든 궁녀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조차 자신을 비웃는 듯 느껴졌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된 후 숙종은 오히려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인현왕후를 내쫓는 과정에서 숙종은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꼈고 장희빈의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녀의 변덕과 끊임없는 질투, 그리고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은 숙종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숙종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서 처음 느꼈던 매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에게 더 이상 매혹적이지 않았고 그녀의 지성은 이제 오만함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안정과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총명함과 온화함을 겸비한 궁녀 숙빈 최 씨였습니다. 숙빈 최 씨는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의 은밀한 지지를 받으며 숙종의 지친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장희빈과는 다른 온화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숙종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의 고뇌를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숙종은 숙빈 최 씨에게서 한때 인현왕후에게서 느꼈던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연인군은 날 영조은 숙종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연인군의 존재는 숙종에게 인현왕후 보기의 명분, 그리고 장희빈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제공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장희빈과는 다른 방식으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장희빈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에 대한 죄책감과 장희빈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으켰던 기사왕국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 대가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정치적 안정과 민심 수습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숙종 20년 1694년 숙종은 마침내 대대적인 정치적 변화, 즉 갑술왕국을 단행합니다. 그는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를 먼 유배지로 보내고 장희빈의 측근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어졌고 남인 세력은 하루아침에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자리에는 다시 서인 세력이 등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이는 숙종의 변심이자 장희빈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심판이었습니다. 숙종은 왕실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으려 한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단호했으며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은 하루아침에 왕비의 자리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의 영광은 덧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측근들은 유배되거나 처형되었고 남인 세력은 다시 한번 몰락했습니다. 조선의 정치 지형은 다시 한번 격변했습니다. 희빈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규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왕비의 자리는 덧없이 사라졌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처절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의 삶은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낼 수 있는 비극의 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갇혔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 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희빈으로 강등된 장옥정은 깊은 좌절과 분노, 그리고 치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이 인현왕후와 숙빈 최 씨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하기 위해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을 잃은 듯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희빈은 심야에 자신의 처소에서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버리고 숙빈 최 씨를 해치려 시도하는 등 점점 더 광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궁궐 안에는 섬뜩한 저주의 흔적들과 수상한 주술 도구들이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궁녀들은 그녀의 처소 근처에도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앗아갔고 대신 음습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숙종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그녀를 향한 숙종의 마지막 애정마저 완전히 식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뜨겁게 불타올랐던 사랑은 이제 차가운 증오와 혐오로 변해 있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왕실에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숙종 27년 1701년 그 해는 조선 왕실에 또 다른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희빈의 그림자에 가려 고통받던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현왕후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궁궐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인현왕후와의 오랜 세월과 그녀의 온화하고 인자했던 인품을 회상하며 자신의 과거 결정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합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버려 인현왕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장희빈의 기행에 지쳐있던 숙종은 이 사실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장희빈의 행동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권위를 짓밟고 왕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조정 신하들을 불러 모아 장희빈의 죄를 논했습니다. 대신들은 그녀의 행위가 왕실의 근본을 뒤흔든 대역죄라고 주장했고 그녀를 처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인 세력은 이번 기회에 장희빈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고 남인 세력은 그녀를 옹호하려 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판세였습니다. 장희빈은 고독하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숙종은 고심 끝에 비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장희빈에게 자진을 명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왕의 명령이었지만 장희빈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처소에서는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들 경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어머니의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나 연민 대신 왕실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냉철한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개인적인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숙종 27년 1701년 10월 10일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이는 날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궁녀들에게 둘러싸여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나이 42세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눈빛을 지녔습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 조선을 뒤흔들었던 장희빈의 파란만장한 삶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궁궐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권력의 허무함을 각인시켰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녀를 악녀로 단정 짓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어쩌면 시대의 희생양이자 권력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숙종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다시는 후궁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후궁의 왕비 승격 금지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훗날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 씨나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 씨가 왕비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실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과 권력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눈부신 미모와 뛰어난 지성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권력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어떻게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가 결국 자신을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장희빈은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드물게 자신의 능력과 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신분 사회의 한계, 권력에 대한 과도한 욕망, 그리고 주변 세력의 끊임없는 견제와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적 격변이라는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소설로 재창조되며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순전히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불운한 시대에 자신의 열망을 펼치려다 좌절한 비운의 여인이었을까요? 혹은 스스로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적인 존재였을까요? 그 판단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리자의 시선으로 기록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복잡다단한 인간의 감정이 숨겨져 있음을 장희빈의 삶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 펼쳐지는 삶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장희빈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